안녕하세요. 이혜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우리 국가의 공식 명칭을 쓸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미국에 이번에 방문했을 때 직접 이거는 이제 본 것인데요. 너무나도 제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리버티 코리아 포스트에 기사로 올렸는데요. 스마트폰 중에 원 플러스 OT라고 하는 기종이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 원 플러스 OT는 그 아마존에서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미국에 계시는 이 교포 한 분이 올해 5월에 이 스마트폰 이 기종을 구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의 휴대폰에 이렇게 보면 한국어라는 이 표기가 있어요. 사용 언어가 한국어라고 이제 돼 있지 않습니까? 잉글리시 또는 뭐 한국어 또는 뭐 러시아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괄호에 잉글리시는 어디에서 사용하냐?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그러니까 미국, 러시아,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한국어 뒤에는 이 한국어를 사용하는 국가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돼 있는 거예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어디 나라입니까? 바로 북한이잖아요. 그런데 이 휴대폰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니까 조선어라고 써야 되죠. 그런데 한국어 표기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언어다 이렇게 표기를 해놨는데요. 이게 왜 심각한 문제냐 여기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플러스는 중국의 스마트폰 제조업체인 오포의 자회사인데요. 이 원플러스 OT는 2017년 그러니까 작년 11월에 출시가 되었는데 이 3300 mAh 그러니까 이 용량의 내장형 배터리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빠른 속도로 충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 스마트폰은 이 세계 2위의 시장인 인도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과 애플을 제치고 단연 1위에 올라 있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2018년 7월 31일 카운트 포인트에 따르면 원플러스가 2분기에 인도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이 40.5%를 기록해서 1위에 올랐다는 거죠. 지난해 2분기 점유율 8.8%에 비교하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기존에 스마트폰 시장의 절대 강자였던 삼성과 애플은 2위와 3위로 밀린 상태입니다. 이렇게 인도를 비롯한 이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이 스마트폰 이 기종이 바로 원 플러스 OT 이 기종인데요. 여기에 한국어가 대한민국의 언어가 아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언어라고 이렇게 표기가 돼 있으니까 이게 이제 잘못 착각하면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다 북한 사람으로 오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북한은 작년이죠. 작년 11월에 어떻게 됐습니까?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이 됐죠. 2008년 그 10월에 테러 지원국에서 해제되었다가 그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그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테러 지원국 명단에 오르게 되면 이 뭐 해외 여행이라든가 이 또 뭐 무역이라든가 이런 모든 분야에서 상당히 많은 제재를 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가 얼마나 그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시죠? 그런데 대한민국의 언어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표기함으로써 한국어를 쓰는 사람들이 마치도 이 북한 사람들이라고 착각하게 만들면 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 스마트폰에서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지난 10월 22일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에서 그 AFC 그 게임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 선수들이 올라갔는데 대한민국의 애국가 대신에 북한 국가가 그 올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요? 이것은 전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자처하는 문재인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김정은만 홍보하고 북한의 편만 들고 이렇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을 대리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라는 거죠. 지난 유엔 총회 연설 이후에 미국의 폭스뉴스가 문재인은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유럽의 각 언론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 언론들이 문재인은 김정은의 에이전트다, 대리인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이번에도 파푸아뉴기니아에서 열린 그 에이펙 행사에 가서 또 북한 편을 드는 발언만 했지 않습니까? 지금 문재인이 그 추진하고 있는 대북 제재를 약화시키고 김정은과 야합을 해서 우리 민족끼리 뭐를 해보겠다고 하는 이러한 행위들이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얼마나 위험한 피해를 가져다 줄지, 이건 사실 상상하기조차도 어렵고 끔찍한 겁니다. 우리 방송에서 그때 김태산 선생님께서 북한이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해외로 파견된 그 노동자들이 이 체코 그 역전에서 붙잡혀가지고 얼마나 고통을 겪었는지, 그런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우리 이 이해란 TV를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의 국호가 대한민국이 아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이렇게 전 세계에 퍼지게 되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불러오겠냐는 거죠. 그것도 인도 시장에서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이 유명 스마트폰에 한국어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표기된 거에 대해서 지금 대한민국 행정부의 공무원들과 정치인들은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국민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이렇게 정말 엉터리로 국가를 운영하는 자들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잘 못하려면 빨리 내려와라,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작년에
저희들이 문재인이 당선되면 탈북자들 3,000명 집단망명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왜 그렇게 정말 강경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었느냐. 노무현 정권 때 문재인은 비서실장이었죠. 그런데 문재인이 비서실장으로 있을 때 정말 탈북자들이 인권이, 생명권이 엄청나게 침해가 됐거든요. 생존권이 막 위협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이 당선이 돼서 대통령이 혹시 되면 탈북자들은 또다시 그런 엄청난 위협에 불안에 떨어야 된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과연 안정하게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뒤에서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죠. 그런데 오늘날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실질적인 위협이 지금 현실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 스마트폰에 한국어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표기가 돼서 위험한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정책들을 보게 되면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정책들을 막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는 공산식민지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공산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공산국가로 가고 있는 중이죠. 우리 국민, 우리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옹호하는 국민들이 기댈 수 있는 언덕은 지금 헌법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합니까? 헌법을 바꾸려고 그러잖아요. 헌법을 바꾸고 헌법에서 자유를 삭제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뭐 최근에 경기도 어느 학교에서 그 통일교육 한다고 온 강사가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김정은을 환영한다는 그 빨리 오세요 뭐 이런 그 글을 쓰게 하고 회원가입을 하게 하고 막 이런 행위가 지금 노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지난 일요일에 미국 대사관 앞에서 백도 칭송위원회인지 뭔지 하는 이상야릇한 단체가 김정은을 환영하는 시민 뭐 대회를 한다고 막 집회를 했잖아요. 이렇게 계속 행위를 하니까 외국 사람들은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니까 이 대한민국이 이제는 북한하고 똑같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착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겪어야 할, 앞으로 그 피해를 봐야 할 이런 그 결과물이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 상상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공산주의 열차에 올라탄 이 대한민국은 점점 더 가속도를 낼 것이고 김정은을 끌어다가 우리 민족끼리라 그러면서 끌어안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이용훈 목사님이 뭐 20년 동안 뭐 다른 체제지만 같이 살 수 있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 목사님 정신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공산 깡패 잔당들하고 민주주의 국가 사람들이 어떻게 같이 살 수가 있어요. 북한은 기독교 탄압국가 1위에 올라있는 집단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교회라고 자랑하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를 그 대표한다고 하는 목사님께서 이런 철딱선이 없는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는 그렇게 애국자가 한 명도 없습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들은 들고 일어나야죠. 만약 경우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가서 이런 말을 하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그 좌파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났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체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할 때 막 들고 일어나야 되죠. 그냥 짓밟아도 가만히 있고 자기 그 목에 칼이 들어와도 조용히 가만히 있으면 300만 명을 굶겨 죽였던 북한의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제사회는 점점 대한민국을 김정은의
깡패국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지금 인정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아주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살림살이에 지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생명권에 위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생존권에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생존권이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